오늘 삼각함수의 활용이고요. 이 부분은 어제 찍었는데 날라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룰 중학교 때 배웠던 익숙한 도형들 있죠. 그러니까 뭐 원이라던가 삼각형이라던가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아마 수업 시간에 복습을 다 해놨으니 뭐 그 부분은 알아서 좀 공부를 다시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따로 좀 개별적으로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행됐던 모든 내용들이 아마 이 뒤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우리가 할 뭐 삼각형의 넓이 혹은 사각형의 넓이 거기에서도 도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 될 거기 때문에 꼭 좀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원칙을 좀 잘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일단 너를 지르고 갈 겁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미리 써놨으니까 아마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인 법칙의 발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 일단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뭐냐면요. 자, 모든 삼각형은요. 어떤 게 존재하더라? 외접원이 존재하더라. 그럼 결국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항상 사인 법칙을 쓸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만 하겠더라. 일단 사인 법칙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당연히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런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사인 법칙이라던가 코사인 법칙을 항상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뭘 쓸지는 이제 천천히 판단해 보자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 공식의 꼬라지가요. 자,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가 모두 다 똑같대. 근데 너의 형태가 완벽하게 똑같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요 A라는 각, 그다음 변, 각, 변, 각, 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의 형태만 쳐다본다면요. 사인의 각도, 분해, 그다음 분자의 형태는 다 뭐지? 변이 되는 거고요. 아, 요놈의 비율들이 다 뭐랑 똑같더라? 2R,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인 외접원의 지름 길이랑 똑같은 비율을 띠고 있을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사항은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냈을 때 임의로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자, A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 B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b, C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삼각형을 관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너를 둘러싸는 외접원이 존재를 할 것이고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건데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요 각이라는 놈과 요 변이라는 놈 사이에선 어떤 관계가 있니? 라고 봤더니 라지 A 대 스몰 a, 라지 B 대 스몰 b, 라지 C 대 스몰 c니까 너네 두 개의 상태는 뭐다?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즉 위에 삼각형 그려놓으면서 다시 보면 자, 사인 A, 자 A라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값 분해에 그 다음에 마주보는 A라는 변의 길이 그런 놈들이 다 어쩌다 이 R과 비율이 일정하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점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따라서 사인 법칙의 발동 조건은 마주보는 변과 각이 한 쌍이 일단은 필요하겠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되겠네. 그치?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낼 수가 있는 공식이니까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앞으로 라지 R이다라고 할 거야.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하거나 혹은 알려져 있을 때도 공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이런 사인값분의 변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컨셉은 그대로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일단 사인 법칙이 뭔진 질렀으니까 일단 좀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을 좀 해볼 텐데 이 증명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중등기하에 대한 성질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써갈 그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들도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증명 과정은 좀 중요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좀
따라오시라고. 증명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의 일단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sin a분의 a가 2r이다. 자, 얘만 증명할 거예요. 왜냐면 a 각도가 성립만 한다면은 b 각이든 c 각이든 똑같이 성립을 할 테니까 뭐 굳이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의 삼각형의 케이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요. 예각, 그 다음에 직각, 둔각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예각, 두 번째가 직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둔각이다라고 케이스 세팅을 해놨어. 자, 예각 삼각형일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각은요. 요 A라는 각이 되겠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외접 원의 중심이 일단 어찌됐건 간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나는 일단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사인 법칙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대상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다라는 거니까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지름을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겠네. 자,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만드는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 상태에서 C까지 쭉 내렸습니다. 그림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 좀 봐주세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도 눈치를 깔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요, 지금 여기 니네 눈앞에 보이시는 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직각이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고.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보고 싶은 삼각형이라는 건요. 자, 요런 삼각형을 한번 관찰해보자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외접원의 지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각 A와 여기 지름으로 만들었던 각 여기를 뭐라고 각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얘네 두 개의 각의 크기는 어떨까? 똑같겠죠, 그죠? 왜? 똑같은 호가 어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BC에 대한 호에 대한 걸린 게 원주각 A고요. 혹은 원주각 A 프라임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 두 원주각의 크기는 똑같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저 삼각형에서 사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사인 A 프라임이라는 건요. 결국에 사인 A랑 값이 정확히 똑같을 겁니다. 각이 똑같을 테니까. 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너는 2R분의 A다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공식과 짝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자, 자리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sin A분의 A가 2R이다라고 하면 증명이 끝났습니다. 예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제 끝난 거죠.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A가 직각삼각형일 때라고 했으니까요. 무조건 니네는 원주각에서 직각을 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외접원에서 그 삼각형 안에 있는데 직각을 만들려면은 원주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 요 BC라는 게 반드시 뭐여야 돼? 외접원의 지름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랬을 때 너는 2R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지만 너의 길이가 그냥 그 자체로 A가 되는 거지. 그치? 왜? A 각도에 마주보는 한 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사인 A 값은요. 결국에 사인 90도니까 너는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던 공식을 쭉 맞춰보자고. 자, 사인 A분의 A가 2R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이유는 너는 그냥 1이다라고 했고 A 값과 2R 값이 항상 똑같다라는 거는 자명한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증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둔각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각 A가 둔각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어딘가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는 일단 지름을 만들고 봐야 될 거니까 일단 지름을 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서 C에서 쭉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 A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되죠? 네. 그래 놓고 봤을 때에 요 각도가 직각이라는 사실은 또 알 수가 있죠. 왜? 이유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림으로 굳이 표시해드리자면은 요 A'B라는 호에 걸려있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90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괜찮나요?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요 A라는 각을요 표시를 좀 합시다. 요 각도 A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보이는 요 각도는 몇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파이 마이너스 a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런가요? 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이 사각형 전체를 보시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라고 알 수가 있으니 자, 너와 너는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파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죠? 합했을 때 파이가 나오셔야 돼. 자,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보고 싶은 삼각형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실 테니까 자, 너에다가 사인 법칙을 한번 사인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사인의 파이 빼기 a라는 값은요. 자, 여기가 외접원의 반지름 2r이고요. 자, 요변의 길이가 a다라는 거니까 2r분의 a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건데 자, 여기서 하나의 교훈점은 사인 파이 빼기 a가 사인 a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아, 따라서 사인 a가 2r분의 a니까 위치 바꾼다면은 사인 a분의 a가 2r이다라고 해서 증명을 마무리를 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아마도 이 증명 과정에서의 교훈점은 지금 이제 증명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넘어갈게요. 증명 과정에서의 교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자, 일단 원이 있으면요. 반드시 항상 당신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이 원주각 중에서 가장 특수한 케이스는요. 지름이 포함되면은 이제 90도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다음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사인 파이 빼기 a와 사인 a가 같아서 이번 단원이 아니라 이번 사인 법칙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얘기야. 자, 이거 똑같다라는 거 충분히 납득될 겁니다. 그죠? 이유는 뭐 단순하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얘가 사인 x의 그래프야. 여기가 파이면은 여기 가운데는 2분의 파이고요. 0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내가 찍 그었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파이 빼기 a니까 자, a에서의 사인 값과 파이 빼기 a에서의 사인 값이 똑같을 테니까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쪽 안에 있는 반경을 예각이라고 하고 이쪽 반경 안에 있는 각을 둔각이라고 하는데 예각이든 둔각이든 사인 값이 둘 다 어때? 항상 양수다. 그래서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사인 예각과 사인 둔각은 항상 뭐보다 크시다? 양수값을 가질 것이다. 이거 되게 많이 쓸 것 같아. 괜찮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뭐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사인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개념적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많으니 꼭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드릴게. 자, 일단 사인 법칙 하나만 써보자.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사인 각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인 이 r값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인 법칙이죠. 그죠? 너무 불편해. 얘를 조금만 줄입시다. 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나는 각만 보고 싶어. 각만 보고 싶어. 근데 이 각과 변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첫 번째로는 각을 변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만약에 야, 각만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사인 각이요. 2r분의 변이다라고 해서 자, 각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요. 자, 변을 각으로 표현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여기 변이 지금 분자에 있단 말이지, 그치? 만약에 내가 이제 변을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 사인 각을 우변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양변에다가. 자, 변은 2r 곱하기의 사인의 각도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변에 대한 정보를 각에 대한 정보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1번은 뭐였지? 변에 대한 정보로 각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다? 따라서 이 변과 각에 대한 정보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 오며 가며 이웃사촌이라는 소리야. 왔다 갔다 서로 호환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많이 쓰일 얘기라서 얘만큼은 좀 머릿속에 임팩트 있게 좀 딱 꽂아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똑같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인 법칙을 참고로 잠깐만 쓸게요. 네. 자, 사인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근데 너네 참고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2분의 1과 4분의 2와 6분의 3은 좀 그런데 한 8분의 4라고 할까요? 얘네 비율은 다 어때? 항상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니네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1대 2대 4의 비율이나 2대 4대 8의 비율이나 여전히 서로 똑같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그치? 즉 비례식에서요. 분모의 비율이나 분자의 비율이나 어차피 똑같은 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세로 간의 비율도 똑같겠지만은 가로, 즉 분모 대 분자의 비율도 정확히 일치할 거라는 소리겠지. 그치?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A 대 B 대 C의 여기 사인 법칙에서의 분자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분모의 비율도 정확히 일치할 것이고요. 자, 그 얘기가 지금 3번에다가 집어쳐 넣은 내용이 되겠죠. 그죠? 좀 대충 좀 압축을 하자면은 자, 변의 길이 b나 각의 사인 b나 정확하게 어쩌더라 일치하더라라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발. 근데 솔직히 요 정도는 기억할 만하잖아. 그치? 왜? 분자 대 비율과 분모 대 비율이 똑같을 테니까 라고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자라는 거지. 그리고 아마 수업 시간에 다 한 번쯤 얘기를 했겠지만요. 자, 가비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유리식을 다룰 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자, 요 예시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요. 얘기를 해볼게. 그럼 너는 2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요. 혹은 2 더하기 4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라고 써도 전혀 관계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다 뭐니? 2분의 1로써 나올 거기 때문에. 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고민을 해보자면요. 당신들한테 50%짜리 소금물이 있어요. 근데 얘는 2리터짜리고 얘는 4리터짜리고 얘는 8리터짜리야. 내가 2리터짜리 50%랑 4리터짜리 50%를 더했거든요. 보이죠? 그죠? 그럼 6리 토탈 6리터가 될 텐데 여전히 소금물의 농도, 즉 염도는 50%다라는 거지. 그치? 야, 소금물 똑같은 농도, 염도가 똑같아. 내가 두 개를 비교해서 마셔봤더니 누가 더 짜거나 뭐 그러진 않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똑같이 합친다고 한들 농도가 그러니까 염도 짜진 정도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뭐 아직까지 이제 니네는 잼민이니까 약간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랑 펩시가 있어. 니 생각해보자. 하여튼 코카콜라랑 펩시랑 구별 가능하거든요. 아, 물론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일단 저는 구별 가능하거든요. 여튼, 근데 저는 일단 코카콜라라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하면 또 반발이 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코카콜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코카콜라가 2리터짜리가 있고 4리터짜리가 있고 8리터짜리가 있어. 그럼 코카콜라는 발음 좀 힘들어. 여튼 코카콜라는 그 코카콜라만의 당도가 있을 거 아니야. 달달하잖아, 그지? 탄산 막 팍 쏘면서, 그지? 그러니까 내가 코카콜라 2리터짜리와 4리터짜리를 합친다 한들 펩시의 맛이 나겠냐고. 똑같은 코카콜라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8리터짜리 콜라를 또 추가를 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 펩시를 섞거나 무슨 뭐 칠성사이다 뭐 이딴 걸 섞지 않는 이상 코카콜라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지? 아, 물론 탄산은 좀 빠질 수가 있긴 한데 당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단맛의 입장에서 보면은 변함이 없을 거잖아,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야, 8리터짜리 코카콜라에서 2리터만 좀 빼봐. 이래도 여전히 2분의 1이라는 당도가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소리야. 오지게 다네. 50%짜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지? 여전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가비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자, 잠깐 요 가비에리를 추억 삼아서 써본다면은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4번이라고 잠깐만 써볼까요? 참고 사항으로. 자, 사인 A에 사인 B에 사인 C에 A에 그냥 똑같이 그냥 쫙 쓰겠습니다. A에 B에 C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뿔마를 해도 여전히 이 R이다 라고 해서 사인 법칙 가지고서도 가비의 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좀 편할 거예요. 얘도 나중에 쓸 기회가 있으면 좀 쓰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좀 이해는 되셨으리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게요. 됐죠? 네. 자, 결국에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각도의 비율이랑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마주보는 변대 사인 값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지 각도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단적으로 일단 예시 하나 드러내고 바로바로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자, 각도에 대한 비율이 지금 1대 2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나는 일단 하나쯤 알아야 되는 게 삼각형 ABC의 내각의 합은 당연히 몇 도더라? 180도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 A라는 각의 비율은 토탈 6개가 있죠. 1, 2, 3이 있으면 6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180도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비율이 1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30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럼 B의 입장에서는 A의 2배니까 60도, C의 입장에서는 A의 3배니까 90도라고 하면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래놓고 봤을 때 나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니까 자, sin 30도는요 2분의 1이고 60도는 2분의 루트 3, 90도는 1인가요? 그죠? 자, 비율 꼴도 보기 싫으니까 2를 다 곱해.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고 그럼 1대 루트 3대 2라는 요 사인 값의 비율이랑요 요 각의 비율이랑은 어때? 전혀 서로 다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죠? 단편적인 예시가 되겠는데 자, 마찬가지로 너의 비율은 A 대 B 대 C의 비율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좀 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죠. 자, 직각삼각형이 있었고요. 여기가 30도가 있고 여기가 60도가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도짜리가 A각, 60도짜리가 B각, 90도짜리가 C각이 되는 거니까 자, 마주보는 각도와 변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B, 그 다음 여기는 A다. 되죠? 네. 이랬을 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뭐지? 2대 1대 루트 3이란 비율이죠. 자, 90도에서 마주보는 제일 큰 거 C가 2고요. 60도는 그 다음이 루트 3이고 30도는 1이다 라고 해서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증명 끝났네요. 그죠? 2대 1대 루트 3 서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시로 봤을 때 결국에 사인 값의 비율이나 변의 길이의 비율이나 일치할 텐데 근데 이 두 놈과는 다른 비율이 있었으니 그놈이 바로 각의 비율이 되시겠다. 그래서 좀 이 정도는 좀 헷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한다면요. 자, 결국에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사인 각분의 변의 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띠고 있을 텐데 그 일정한 비율 값이라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더라라고 하는 이게 일정한 비율 값이 되겠고요. 괜찮죠? 그쵸? 그 다음 발동 조건은 마주보는 각과 변이 반드시 한 쌍 존재를 하셔야만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딱 꼬라보니까 각의 입장에서 변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변의 입장에서 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 이거 한 칸만 본다면은 결국에 마주보는 사인 비율 대에 변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놈은 각의 비율이랑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로 계속 씨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사인 법칙이 뭔지 대충 25분가량 씨부렸으니 5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쭉쭉 사인 법칙에 관한 예제를 마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오면 사인 법칙의 용도 첫 번째가 나와 있는데 한 변의 길이 대 이제 두 각의 크기가 알려져 있을 텐데 당연히 한 변과
한 각을 알고 있으면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상태에서 한 변과 두 각을 알고 있으면요. 모든 변과 모든 각을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요. 두 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로는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마주보는 각대 변의 비율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는 원하는 변의 길이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아래 예시를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발 삼각형을 좀 그려주세요. 제발. 이거 맨날 안 그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좀 그려달라고 좀 당부를 드릴게. 자, 삼각형을 그릴 때 니네가 알 수 있는 모든 각과 그 다음 뭘 표현을 해야 될까? 변을 표현을 하십시오. 제발. 그리고 삼각형을 그릴 때 좀 이쁘장하게 그리면 안 되니? 좀 알아먹게 좀 그리면 안 돼? 특히나 이 정도는 신경을 써야 돼.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정도는 신경 써서 조금 이쁘게 좀 그려주시고. 자, 그래서 저는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각이 105도고요. 자, B각이 지금 45도다라고 나와 있으니 당연히 C각 입장에선 몇 도야? 30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모든 각은 다 표현을 했어. 그다음 AC의 길이가 10이다라고 나와 있으니 변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치?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요.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AB의 길이. 그 다음에 외접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래. 자,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 그냥 모르는 변 X라고 놓을게. 그치?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마주보는 변과 각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법칙 쓰면 되겠어? 사인 법칙 쓰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나는 일단은 마주보는 확실한 각도는 뭐가 있을까? 45도 대 10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인 45도 대 10을 딱 써주시고요. 자, 걔랑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30도 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사인 30도 분의 x. 근데 그놈이 하필 뭐랑 또 똑같은 거지?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인 2배랑 똑같은 거지. 되시나요? 자, 사인 45도는요, 2분의 루트 2니까, 자, 요거 계산 쫙 다 해보시면은 몇 나오시냐? 몇 나오시죠? 10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네 두 개 비교해보면요, R값이 5루트 2다라고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을 비교를 마저 해본다면요, X값도 여전히 5루트 2다라고 계산이 될 텐데, 자, 일반적으로 이게 그 문제 특성상 운빨로 뽀록으로 이게 두 개가 맞아 떨어진 거지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텐데 뭐 한 변과 한 각이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각의 크기를 알고 있대요. 요각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비율을 알고 있으니 그리고 또한 나는 너의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 자, 요런 식으로 사인 법칙 연결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요각도 구해낼 수가 있겠고 나머지 각 또한 쉽게 쉽게 구해낼 수 있고 또 사인 법칙 쓰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조차도 계산이 다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는요. 아마 너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의 예시는 좀 다른 예시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있었고 문제를 아예 바꿔놨으니 저랑 같이 이 문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A 값이 10이고요. B 값이 10 루트 3이고요. A 값이 30도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가능한 C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자, 너를 X다라고 삼아서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사인 법칙 쓰는 게 좋겠네. 이유는 뭘까? 30도 대 10이라는 마주보는 변과 각을 알고 있는 것이고 되죠? 자, 그럼 일단 사인 법칙 쓰기로 마음을 먹고 가보자. 자, 사인 30도 분의 10은요. 이 R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거기에다가
사인 C분의 X와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10루트 3마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먹을 수 있는 이 공식부터 먼저 파헤쳐 보니까 R값이 몇이 나와? 10이다 라고 나오시고요. 따라서 너의 비율이 20이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봅시다. 자, 일단 얘는 계산이 안 돼요. 사인 C도 모르고 X도 모르니까 얘는 계산이 안 되는 상태고요. 자, 그럼 일단 너를 좀 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따라서 사인 B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결론이 나올 것이고, 자, 그럼 B 값이 60도 아니면은 혹은 120도다 라고 계산이 될 텐데, 그지? 아, 그러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에 B 값이 60도라면요. C는 몇 도야? 30도가 나올 것이고요. 아, 90도가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B 값이 120도라면 C 값은 30도가 나오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저 사인 법칙에다 대입하니까 x가 20 나오실 것이고 x가 10 나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C값을 모두 구해보라라고 했으니까 20과 10이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될 텐데 얘 검토 잠깐만 할게.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아. 그치? 그냥 직각 삼각형 하나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직각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는 거야? 그지? 쓰레기 같은 거, 그지?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요. 얘가 지금 20, 그 다음에 너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20 루트 3이다 라고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20이 아니라 10 루트 3이죠. 그죠? 지금 왜? 아니, 2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 알려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C값은 이때 20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이해 가세요? 이해 가죠, 그죠? 그 다음에 C값이 30도라는 건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신다라는 소리겠죠. 여기가 120도가 되시고 B고 A랑 C가 30도와 30도로 이등변 삼각형인 꼬라지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자 10과 10루트 3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셈이죠. 그죠? 다 그려놔 버렸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당연히 변의 길이인 10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아니 이등변이니까 10이 있으면 10이 있겠다라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였으나 그림으로써도 확실하게 좀 표현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더라. 전혀 하자가 없었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건요. 마주보는 한 변과 각의 쌍을 알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음 세 번째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나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혹은 외접원이 일단 등장만 하시더라도 사인 법칙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10 곱하기 사인의 a 플러스 b의 사인 c가 9다 라고 나와 있을 때 c의 값을 찾아달래요. 이때 스몰 c 값을 알아내달래. 그러면 일단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사인 법칙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놓고 보니까 C가 나와 있고 여기에 사인 C도 나와 있으니 한번 써볼까? 그럼 사인 C분의 스몰 c가 2R이니까 2루트 10이에요 라고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보자. 우리한테 필요한 값은 그럼 뭐냐면요. 사인 C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인 C는 이미 여기 주어져 있으나 여기 보이는 사인 A 플러스 B라는 이 친구가 좀 띠꺼워요. 그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였어? 파이였고요. 따라서 사인 A 플러스 B는 사인의 파이 빼기 C라고 쓸 수가 있고 너는 그냥 사인의 C 값이 되시겠죠. 그죠? 따라서 얘네 식을 잠깐 풀어 제낀다면요. 사인 제곱의 C는요. 10분의 9다 라고 표현 가능하고요. 사인 C 값은 루트 10분의 3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종종 제곱을 풀었는데 왜 뿔마로 안 나오고 그냥 플러스로만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예각이든 둔각이든 사인 값은 몇이다? 양수다라는 거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거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끝났네요. 이제 야무지게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루트 10분의 3분의 그 다음 C가 2 루트의 10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약분 때리시고 3 곱하기 2 하시니까 따라서 C 값은 6이다 라고 마무리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인 법칙이 뭔지, 사인 법칙의 활용도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이제 6페이지랑 7페이지를 보시면은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본, 그러니까 내신을 위한 기본 문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내신 전용 문항이 되겠는데, 그 얘기를 조금 마저 이어나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1번의 꼬라지를 한번 봅시다. A 대 B 대 C의 비율이 1대 2 대 1인데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 A 대 B 대 C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 항상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변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자, 변의 B는 사인 값의 비율이랑 똑같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너는 45도 대 90도 대 45도가 될 거야. 그치? 이건 아까 사인 법칙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요. A, B, C는요. 사인 비율이랑 똑같으니까 사인 45도 대 사인 90도 대 사인 45도의 비율이랑 답이 정확히 일치할 테니까 자, 너를 계산해 보니까 너는 루트 2분의 1 대 1 대 루트 2분의 1 나오니까 자, 양변에 루트 1을 곱했다라고 치면은 1 대 루트 2 대 1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1 루트 2, 1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지금 이게 그림이 좀 깨졌는데 이등변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시고요. 각 B가 90도고 A랑 C가 어쩌고 저쩌고요. 그러면 얘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납득될 듯. 그리고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싶으면요. 꼭 좀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 그림 그려서 솔직히 손해볼 건 없잖아. 물론 너도 나도 너희도 나도 미대 출신은 아니다 보니까 그림에 솔직히 재능 있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쁘장하게 그리라고. 그래프랑 그림은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고. 그치? 니네 삼각형을 좀 뭐 대충 이 정도 그렸어. 뭐 괜찮게 그린 것 같은데 대충 막 이렇게 그렸어. 이거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아이라인 이따구로 그릴래? 라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봐.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 자, 지금 문제에서 사인 값의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 나는 변의 길이의 비율도 또한 4대 5대 2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내가 변의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 너를 각각 4K, 너를 5K, 너를 2K다라고 세팅이 가능할 겁니다. 그쵸? 비례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변의 비율 그대로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K 값이 양수다라고 주의를 좀 합시다. 왜냐면요. 자, 사인 값, 사인 값, 사인 값 혹은 변의 길이, 변의 길이, 변의 길이 다 몽땅 뭐니? 양수로 존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붙여주자고. 이거 안 쓰면 서술형 때 좀 곤란하시거든요. 자, 따라서 그럼 나는 A가 4K이고요. B가 5K이고 C가 2K다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네. 너는 20K 제곱, 너는 10K 제곱에 너는 8K 제곱이니까 20대 10대 8이고 약분 때리니까 10대 5대 4다라고 해서 정답 마무리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요 문항도 이제 내신에서 조금 나오면 좀 굉장히 좀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인 값의 계산을 하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인 값을 계산을 하랍니다. 자, 사인 값을 계산을 하라는 거는요. 결국에 지금 변의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얘를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요. 잠깐 스케치를 먼저 하고 갈게요. 사인 법칙에서 사인 각도 분의 변의 길이가 2r이다라고 나와 있으니 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요 사인 각이라는 새끼만 한번 표현해봐라는 문제가 될 거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자, 각을 변으로 표현해봐라고 했을 때
사인 각은요 2r분의 변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너는 2r분의 c의 제곱분의 그 다음 2r분의 a 곱하기 2r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자, 약분 다 칠 거 좀 다 치자고. 자 2r 제곱 다 날라가시고, 그러면요 c제곱분의 ab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의 컨셉이 되는데, 잘 봐봐. 그럼 어찌 됐건 간에 요 2r은 다 날라갈 거란 말이야, 그지? 아니 왜냐면 똑같이 2r분의 1이라는 비율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앞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자 너는 사인 제곱 c죠. 자 너는 변의 길이인 c의 제곱에 비례를 하실 거고, 사인 a는 a에 비례하시고 사인 b는 b에 비례를 하실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 값만 구해줘도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근데 이게 원래 정석대로 풀려면 어떻게 했었다고? 정석대로 풀려면은 각에 대한 정보를 지금 변으로 표시해봐라는 첫 번째 내용이었나요? 네, 하여튼 그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보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다 주어져 있나요? 지금 변에 대한 조건이 다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뜻이, 그죠? 네. 자, 그래놓고 보니까 요 두 개를 보니까 부정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고1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지금 3개인데 주어진 조건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으니 얘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는 3개인데 구할 수 있는 준비물은 2개밖에 없어. 그럼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든 뭐든 문자를 소거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됐으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면은 그나마 풀지는 못하겠지만 적절히 정리는 가능할 거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일단 a 빼기 2b 더하기 c는 빵이다라는 식 하나랑, 자, 두 번째 식을 좀 2배를 할까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c가 빵. 자, 이래야, 자, 이렇게 야무지게 더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b 날라가서 뒤지시고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7c가 빵이니까 내가 만약에 a는 이라고 쓴다면요 3분의 7c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을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됐나요? 그죠? 자, a 값 내가 알아냈으니 다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위에다가 대입 마저 야무지게 때리시면요, 자, b 값은 3분의 5c다라고 계산이 될 테니, 자, 결국에 그럼 게임 끝난 건가요?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자, c제곱분의 ab를 계산하라고 하셨고, c제곱 가만히 냅두시고 3분의 7c와 3분의 5c를 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찍찍찍 날라가서 다 뒤지시고요. 너는 9분의 35가 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 문항을 보시면요, 지금 변에 대한 길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 변의 길이비가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사인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변의 비율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냥 자, 변에 대한 정보로 환산하시오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네. 자, 따라서 b 더하기 c를요 내가 3k다라고 놓고 c 더하기 a를 5k라고 놓고 a 더하기 b를 6k다라고 세팅만 하시면요, 자, 요런 연립방정식만 니네가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연립방정식은 윤환형이다라고 해서요, 자, a 2개, b 2개, c 2개니까 몽땅 다 더하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우변 정리하니까 14K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7K다라고 나올 건데, 자, B 더하기 C가 3K다라고 나와 있으니 A 값은 몇 K다? 4K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쭉쭉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B 값은 2K, C 값은 K다라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A 대 B 대 C의 길이 비율을 알아내라라고 하셨으니까 4대 2대 1이다라고 쓰면은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문제에서 지금 사인 비율이 알려져 있고요. 그죠? 사인 비율이 알려져 있고요. 자, 너는 변의 길이비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사인 B는 변의 B로서 이제 똑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린 뭐만 구하면 되더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만 구할 줄 알면 되겠죠. 자, A 플러스 B라는 건 파이 빼기 C고요. B 플러스 C는요, 파이 빼기 A. 자, 너 같은 경우엔 파이 빼기 B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유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몇 도더라? 180도, 즉 파이였으니까 정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너는 야, 사인의 파이 빼기 C는 그냥 사인의 C가 되는 거고,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의 A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의 B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가 4대 7대 5래. 그치? 근데 일단 우리 문제에서 뭐부터 구하래? 사인 A부터 구하래. A 어딨어? 7. B는 5야? 5. 그다음 나머지 마지막 C는 4야. 그래서 7대 5대 4다라고 마무리 치면 될 것 같아. 어렵진 않네, 그지? 네, 그 다음 이제 7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뭐 작년까지 혹은 뭐 계속 해왔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자, 모든 변의 길이는 항상 몇이다? 양수다라는 거.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다라는 건 뭐 당연한 소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한 변의 길이는요. 반드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돼? 반드시 작아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식을 풀다가 변의 길이가 뭐 A가 B 더하기 C다. 자, 이런 식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것 같아. 그리고 얘를 참고로 이 아래 나와 있는 요 리마크를 잠깐만 참고를 하도록 할게. 자, 이 조건을요, 사인 법칙을 통해서 나타내도 상관없거든요. 자, 한 변 A가 B 더하기 C보다 작더라 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얘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사인 A가 사인 B 더하기 사인 C다 라고 써도 충분히 납득될 거예요. 그죠? A의 비율의 사인 A, B, B, C, C라고 납득 가능할 거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뭐 굳이 증명을 하자면 그냥 이런 거죠. 2R분의 A가 2R분의 B 더하기 C 2R 날라갈 거니까 충분히 증명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코사인에 대해서는 성립을 할까 안 할까라는 얘기인데 유감스럽게도 코사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코사인은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소관계 판정이 무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을 하고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번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자, 세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변의 길이 정보만 확보가 된다면요. 뭘 결정할 수가 있더라? 아, 삼각형의 모양도 쉽게 알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에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을 한번 해보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하시면 돼?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5개가 쭉 나와 있어요. 직각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 정삼인지 이등변인지. 근데 이제 당신들이 매일같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자, 둔각인지 예각인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거니까 그거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 앞으로 니네 문제 풀 때마다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정확히 삼각형 그려주시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둔각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인데 항상 둔각과 예각의 비교선상에서의 가운데는요, 직각이에요. 그죠? 직각을 토대로 둔각인지 예각인지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말을 좀 바꿔서 예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둔각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지금 이 B의 길이를 좀 유지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콤퍼스로 찍 와가지고요. 자, 요 길이를 내가 새로운 B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나머지 쭉 연결을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합시다. 그럼 A는 그대로고요. B의 길이도 그대로이지만 C의 값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형태에서 C 값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등호가 어떻게 되면 돼? C제곱이 더 작아졌습니다. 라고 하시면 얘가 예각삼각형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죠? A 값과 B 값은 고정이 되었지만은 접혀가는 과정에서 C 값이 줄어들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은 둔각이에요. 둔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B의 길이를요. 그대로 컴퍼스를 가지고서 쭉 조금 더 오른쪽으로 당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 길이가 지금 B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도 쭉 연결을 합시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잘 보시면 A도 그대로 B도 그대로지만 C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 길이가 조금 더 커졌죠. 왜? 이렇게 벌려지는 과정에서 좀 더 커졌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예각으로 바뀌셨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둔각으로 바뀌셨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C값이 더 커졌으니까 너는 둔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앞으로 니네는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다면은 예각인지 둔각인지 먼저 체크해서 이쁘장하게 먼저 삼각형을 그려 놓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거야. 자, 그 아래 리마크까지 했고요. 그 맨 아래 나와 있는 예시 5개 하고 일단 마무리 치자고. 자, 첫 번째 거 넘어가 볼게. 자,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만 알면 돼? 왜 쓰다 말았지?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변의 길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도 좋고요.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알아도 좋고요.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도출해도 좋고요. 하여튼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봐라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문제에서 sin b가 주어져 있네요. 자, 너는 길이 비율이랑 똑같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게임 끝났나요? 자, 3대 4대 5니까 이제 너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뭐 굳이 그림을 그리고 싶진 않으니까 뭐 그리자. 그러니까 여기가 C라서 90도가 될 거고 여기 5, 3, 4. 3대 4대 5 직각삼각형 완성되는 거잖아. 그치?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직관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보자. 자, 직관적으로 sin A와 sin B와 sin C는 각각 A 대 B 대 C지, 그치? 그러면 A 제곱은 B 제곱은 C 제곱 이렇게 나와서 정삼각형이라고 판단을 바로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지금 얘는 sin A니까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너 대신에 2R분의 A를 대입하고 너 대신에 2R분의 B를 대입하고 너 대신에 2R분의 C를 대입하면은 어찌 됐던 간에 2R, 2R, 2R 다 날라가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삼각형이 나올 거라는 소리야. 이해되지?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자, 4번 같은 경우에 좀 오타가 나와 있어. A sin A는 B sin B에 더하기 C sin C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 자,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일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A를 빗변으로 해서 직각인 삼각형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4번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3번과 5번만 마저 마무리를 치고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인지라. 자, 얘도 뭐 굳이 증명은 하진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R분의 A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충분히 좌우변 약분 될 거니까 뭐 굳이 그러진 않을게요. 자, 근데 너는 A 제곱의 비율이고 너는 B 제곱의 비율, 너는 C 제곱의 비율이니까 결국에는 요 A라는 게 빗변 삼아서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5번은 뭐야? B 빼기 C 곱하기 sin A 그 다음에 B에 sin B 마이너스 C 곱하기 sin C. 자, 여전히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니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 대신에 2R분의 A 넣고 얘 대신에 2R분의 B 넣고 얘 대신에 2R분의 C를 집어쳐 넣으면 되겠지만 어차피 니네가 상식적으로 2R, 2R, 2R은 다 날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계산을 해보자. 자, 좌변은 B 빼기 C의 A가 되고요.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요. B제곱 빼기 C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시면 B 빼기 C에 B 더하기 C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지금 공통인수가 B 빼기 C에 B 빼기 C가 나와 있으니 공통인수로 조금 묶어준다라고 치면은 좌변에 가만히 남아있는 A, 자, 우변에 있는 B 더하기 C는 넘어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그지? 자, 따라서 너가 0이 되거나 또는 너가 0이 되면 될 텐데 따라서 B가 C가 되거나 또는 A 값이 B 더하기 C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거는 그냥 경우가 틀린 경우죠. 따라서 B와 C가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마무리를 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목이 안 나와 시간상 많은 얘기를 씹으렸어. 일단 사인 법칙이 뭔지, 사인 법칙이 발동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있었고, 사인 법칙을 활용을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교과서에서 결국에 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을 변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 변을 각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B와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변의 B는 정확히 어쩌더라? 일치하더라. 자, 요 컨셉 생각보다 많이 쓴다라는 거 인지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인 법칙 증명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